운동신경이 차단이 됩니다.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큰일 났는데 내려가잖아, 떨어지잖아, 높은 곳에 떨어지잖아, 내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잖아. 갑자기 뇌와 운동신경을 연결해주는 그 스위치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자다가 한 번씩 갑자기 움찔하면서 깬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수면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당연히 지금 깨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감각신경도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운경신경을 우리가 뇌에서 판단한 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도 분석을 하고 우리 뇌 안에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할 수 있고 움직임도 가능해지는데 잠을 잘 땐 그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모든 신경이 다 차단되는 건 아닌데 들어오는 감각도 줄어들게 되고 판단하거나 뇌에서 상상하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또다시 운동신경으로 나가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는데 렘 수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M. 그래서 그런 수면의 단계에 우리가 주로 꿈을 꾼다고 하고 그 꿈의 내용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몸은 어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그 자리에서는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디의 특징이냐면 렘 수면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꿈을 다 렘 수면에서만 꾸는 줄 알았는데 지금의 연구 결과로 좀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논렘 수면에서도 꿈을 꾼다.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꿈을 꾼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단계들이 있어요.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각 단계마다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그냥 잠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단계별로 잠에 들어간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 혹은 3, 4단계까지 깊은 수면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운동신경이 차단이 됩니다.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뇌의 일부는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깨기 바로 직전의 상황,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통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머리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상황, 그때가 바로 렘 수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뭔가 생각은 많이 하고 꿈도 꾸고 있고 뇌를 청소한다, 기억을 다시 환기시킨다, 여러 가지 기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수면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단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긴장이 풀려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서 깨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자다가 뭔가 떨어질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단을 하나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팍 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움찔하면서 잠에서 잠깐 깨기도 하고 거의 깼다가 1초, 2초 만에 다시 잠들기도 하죠. 이것도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걸어갈 때요. 계단이 있는 줄 몰랐는데 계단이 있어서 한 발자국 내려가게 될 때 고작 한 30cm, 20cm 정도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몸이 크게 요동치잖아요. 꿈꿀 때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상황이 되는가? 사실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어떤 거냐? 우리 몸에 좀 긴장한 상황입니다. 제가 전날 특히나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막 심장박동도 높고 그런데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드는 과정에서 몸의 통제권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이거를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단계가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들어오는 감각신경이 사라지고 이완되는 거를 어느 순간 뇌가 탁 느낀 거예요. 비상이네? 지금 넘어지는 거네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움찔하면서 온몸의 근육에 힘을 한번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상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단을 꿈속에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계단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갑자기 깨면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을 때 깬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통제권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갑자기 이거는 큰일 났는데 내려가잖아, 떨어지잖아, 높은 곳에 떨어지잖아, 내가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잖아 라고 하는 것을 뇌가 느끼면 이때는 정말 비상회로가 켜지는 겁니다. 갑자기 뇌와 운경신경을 연결해주는 그 스위치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스틱으로 차량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울컥울컥 거리다가 딱 클러치가 붙는 순간 팍 하고 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움찔하면서 온몸의 근육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팍 하고 뛰게 되는 거죠.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게 크게 건강에 무리가 있거나 후유증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건 하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침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혹은 떨어질 때 그런 느낌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아마 움찔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반사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것이 자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데 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씩 온몸이 팍 하고 떨리는 것이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한 번 탁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근육에 있던 신경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을 가서 한번 진단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